노다지 썰전, K방산 수출의 핵심 기업으로 떠오른 삼양컴텍이 2025년 3분기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습니다. 매출이 무려 1,022억 원. K2전차나 천무 같은 우리 주력 무기체계에 방호 솔루션을 공급하는 곳이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던질 질문은 이겁니다. 과연 삼양컴텍은 이 엄청난 K방산 수출 호조를 발판 삼아서 계속 이 고공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독보적인 기술력과 계속 넓어지는 수출 시장을 보면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그 눈부신 실적 이면에 가려진 그림자를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특정 무기체계, 특히 K2 전차의 너무 치우친 매출 구조랑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대규모 계약의 불확실성이란 변수가 너무 크거든요. 자칫하면 이게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저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사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2025년 3분기 매출 1,022억 원에 영업이익률이 18%, 제조업, 특히 이 방산 분야에서 이 정도 이익률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거든요. 이 성장의 중심에는 역시 폴란드로 수출되는 K2 전차가 있고요. 이미 1차 계약분 180대는 납품이 끝났고 지금 2차분 260대 계약이 진행 중이죠. 앞으로 남은 640대 물량까지 생각하면 전차 한 대당 매출이 7억 3천만 원이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린 셈이에요. 그 숫자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네, 분명 대단한 성과죠.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질문이 생겨요. 현재 수주잔고 대부분이 K2 전차, 그것도 폴란드 수출 물량이라는 점. 이건 너무 한 곳에 모든 걸 걸고 있는 소위 말하는 몰빵 구조 아닌가요? 물론 K2 전차가 현재 가장 큰 동력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중요하죠. K2는 시작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에 들어가는 특수 세라믹 소재 수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유럽의 아주 유명한 방산업체인 알사에도 시제품을 공급하면서 새로운 문을 열었어요. 또 전차에만 머무르지 않고 수리온 헬기나 소형 무장 헬기 같은 항공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넓히면서 안정성을 더하고 있거든요. 이건 K방산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면서 체질 자체를 바꾸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된 거죠. 말씀하신 다각한 우려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현재 실적은 분명 빛나지만 미래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신 것들은 대부분 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폴란드 K2 전차의 나머지 640대 물량, 그거 아직 법적 구속력이 있는 확정 계약이 아니잖아요.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하고 실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루마니아, 이라크, 페루 수출권도 다 검토 중, 논의 중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요. 하지만 그건 모든 대규모 방산 계약의 자연스러운 과정 아닌가요? 처음부터 1,000대 계약을 한 번에 체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1차분을 써보고 만족하니까 2차, 3차로 나아가는 일종의 신뢰의 과정이라고 봐야 해요. 폴란드 1차 계약 180대가 성공적으로 납품됐다는 것 자체가 후속 계약의 신뢰도를 엄청나게 높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검증된 실적 위에 쌓아올리는 다음 단계인 거죠. 잠깐만요. 신뢰의 과정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오히려 외줄타기에 가깝다고 봐요. 그 신뢰라는 게 얼마나 외부 변수에 취약한데요. 대규모 무기 계약은 경제 논리만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만약에 폴란드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기존 계약을 재검토한다거나 외교 관계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면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뀔 수 있습니다. 수주잔고 대부분이 단일 국가, 단일 품목에 묶여 있다는 건 그 외줄이 딱 끊어졌을 때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그 위험을 플랫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K2 전차는 단순히 제품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K방산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을 수출하는 거예요. 폴란드에서의 성공이 루마니아, 이라크, 페루 같은 다른 나라들에게는 믿고 살 수 있다 라는 강력한 레퍼런스가 되거든요. 시장이 계속 확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K2 전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파워팩 죽산화에도 성공했잖아요. 이걸로 사우디, UAE, 이집트 같은 좀 까다로운 중동 시장의 문까지 열렸어요.
이건 리스크가 아니라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합니다. 가능성과 현실은 구분해야죠. 파워팩 국산화가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가능성이 생긴 건 맞지만 그게 당장 내년, 내후년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저는 여전히 현재 회사의 가치에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논의, 검토, 가능성 같은 단어들이 너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일 수는 있었지만 그 거위가 너무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 아슬아슬한 줄을 여러 개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그래서 신사업 포트폴리오가 중요한 거고요.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사례를 한번 보세요. 튀르키예가 원래 자체적으로 방탄 솔루션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술적인 한계에 딱 부딪혀서 결국 삼양컴텍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히 부품 소재를 수출하는 걸 넘어서 부가가치가 훨씬 높은 방탄 솔루션 전체를 턴키, 즉 일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 기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걸 시장이 인정한 거죠. 그 턴키 수주 역시 아직은 회사의 기대나 희망사항에 가깝지 않나요? 튀르키예 입장에선 비용 문제나 기술 자립에 대한 의지 때문에 비싼 턴키 계약 대신에 핵심인 세라믹 소재만 사서 나머지는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더 현실적인 문제를 보자면 내년 알타이 전차 생산 계획이 고작 11대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걸로 당장 K2 전차의 매출 변동성을 상쇄할 만한 의미 있는 실적을 기대하기는 솔직히 어렵다는 뜻이죠. 시작 단계의 숫자가 작다고 해서 그 사업의 잠재력까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11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튀르키예라는 나토 회원국의 주력 전차에 우리 기술이 들어간다는 그 상징성과 그로 인한 확장성이 중요한 거죠. 유럽의 아이사에 시제품을 공급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이미 삼양컴텍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걸 공인받았다는 증거예요. 이런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큰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항공보문은 어떻게 보시나요? 연매출 90억에서 100억 원 수준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K2 전차 사업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다각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계산을 한번 해보죠. K2 전차 한 대당 매출이 7억 3천만 원이니까 항공보문 1년 매출이 K2 전차 약 14대, 15대 분량밖에 안 돼요. 수천억, 조 단위로 움직이는 전차 사업의 변동성을 막아주기엔 솔직히 턱없이 부족한 규모 아닌가요? 아직은 그냥 구색 맞추기 수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네요. 항공부문은 안정성이 중요해요. 소형 무장헬기 LAH 같은 경우 2031년까지 양산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이건 마치 월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전차 사업처럼 한 번에 큰 계약이 터지진 않아도 회사의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안정적인 사업이 받쳐주기 때문에 전차 사업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더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거고요. 성공적인 체질 개선의 증거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 바로 생산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봐야겠네요. 그 모든 장밋빛 전망, 즉 폴란드 후속 물량에 루마니아, 튀르키예 물량까지 한꺼번에 터진다고 가정해보죠. 지금의 생산 능력으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요? 회사 스스로도 구미 1, 2공장만으로는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했잖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미래를 보고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구미에 3공장을 짓고 있잖아요. 2026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건 수요가 터지고 나서 허둥지둥 대처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고 한 발 앞서서 준비하는 뛰어난 경영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완공 시점이 2026년 상반기라는 게 문제예요. 만약 그 전에 대규모 수주가 몰리면 어떡하죠? K방산의 가장 큰 경쟁력이 품질과 더불어서 빠른 납기인데 생산 병목 현상 때문에 약속된 시간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폴란드의 전차를 빨리 납품해서 얻은 그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준비되지 않은 성장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제때 잡지 못하면 그게 바로 위기가 되는 거죠. 저는 그 리스크마저도 행복한 고민,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요. 수요가 없어서 공장을 놀리는 것보다 주문이 밀려들어서 공장을 더 짓는 게 100배, 1000배는 더 건강한 상황 아닌가요?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는 우려는
역설적으로 시장이 삼양컴텍의 기술력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익성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해요. 18%라는 영업이익률이 정말 대단하지만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회사 측 자료를 보면 분기별 제품 믹스,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얼마나 파느냐에 따라 마진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의 높은 이익률이 마진이 특히 좋은 K2 전차 부품 적분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하죠. 만약 나중에 마진이 상대적으로 낮은 항공 부품이나 다른 제품 비중이 커지면 이익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금의 18%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변동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건 삼양컴텍이 단순 부품 공급업체가 아니라 핵심 기술을 가진 솔루션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R&D 투자를 보면 알 수 있죠. 지금 총 242억 원 규모의 R&D 과제 10개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현재 제품을 생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진 차세대 기술을 계속 확보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하고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거죠. R&D 투자의 방향성은 좋지만 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죠. 그 사이에 생산 병목이나 수주 공백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터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슬슬 정리할 시간이네요. 제 입자를 최종적으로 요약하자면 삼양컴텍은 K방산의 구조적 성장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방호 솔루션 기술을 독점적으로 쥐고 있으니까요. K2 전차라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을 바탕으로 특수 소재나 항공 같은 분야로 계속 뻗어나가는 지금의 모습은 단순한 부품 회사를 넘어서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 그 자체예요. 말씀하신 불확실성이나 위험 요소들 물론 존재하죠. 하지만 그건 모든 성장 기업이 겪는 당연한 성장통일 뿐 이 회사가 가진 성장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삼양컴텍의 기술력과 현재 보여주고 있는 실적은 분명히 대단하고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장의 기반이 폴란드 K2 전차라는 단 하나의 기둥에 너무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미래를 책임질 거라는 여러 신사업들은 아직 구체적인 실체가 불분명한 안개 속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기업의 밝은 전망과 함께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집중의 리스크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기대감의 불확실성을 반드시 함께 저울질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논의는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는 우리 방산 기업의 밝은 미래와 그 이면의 잠재적 위험을 함께 들여다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삼양컴텍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열어갈 무한한 기회와 또 수주 기반 사업이 본질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균형 있게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확실한 기술력이라는 창과 이 불확실성이라는 방패 사이에서 이 기업이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지 앞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